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 저자 김록한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적취득개론 제12장 대한민국 정치제도와 정부 형태입니다. 1. 중앙정부와 정부조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나라입니다. 일본은 총리제와 일본 천황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이죠. 영국은 총리제와 영국 국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부와 국무회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며 국가 운영에 최종 책임을 지며 국가를 대표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 각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합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핵심 의결 기구입니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국가 정책과 법안을 심의합니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총 19개 행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보훈부가 신설되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19개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고리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합니다. 여기서 대통령 고리는 사망하거나 파면 또는 당선, 무효용 확정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 대행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청와대입니다.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이죠. 예전에 청와대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실 및 관저로 사용되었던 시설이며 영빈관 등은 여전히 실무에 활용되고 있어요. 2022년부터 대부분 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죠. 지금은 대통령이 계시는 곳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국가의 일은 대통령이 혼자 처리하나요? 아니죠. 대통령 혼자 모든 국가의 일을 처리하면 힘들겠죠.
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하도록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통해 행정, 각 부처의 책임자인 장관들을 지휘 감독하게 하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처 장관들이 19개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유고나 직무정지 또는 탄핵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고 또는 국무총리가 또 고리 시에는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합니다.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2인자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상 중앙정부와 정부 조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 주요 행정부와 행정기관의 기능.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각부 장관들은 국가의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각 정부 부처가 하는 일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과 예산, 세제 등 관련 일을 하죠. 기획재정부 안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 관련된 일을 합니다. 기획재정부도 장관은 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라고 명칭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정보통신 기술 등 관련 일을 합니다. 우주, 항공청도 있습니다. 다음은 예교부입니다. 예교부는 국가 간 예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총황 부처이죠. 제 동포청이 있습니다. 통일부입니다. 통일부는 통일과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는 범죄 예방, 범죄자 처벌, 검찰,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출입국 관리,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중앙부처입니다. 법무부에는 검찰청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중앙부처입니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중앙부처입니다.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청, 소방청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및 체육, 관광 등과 관련된 일을 하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국가유산청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 유산과 보존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청이죠.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 축산, 식량 등 관련 일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통상, 무역, 에너지 등 관련된 일을 하는 중앙부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특허청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 관련된 일을 하는 중앙부처로서 질병관리청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등 관련된 일을 하는 중앙부처입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중앙부처입니다.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개발 및 교통, 물류체계 등 관련된 일을 하는 중앙부처입니다. 국토교통부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새만금 개발청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에는 해양경찰청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고 육성 등 관련된 일을 하는 중앙부처입니다. 지금까지 각 중앙부처가 하는 일과 외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행정부에는 행정각부 외에도 청과 처가 존재합니다. 청은 특정 분야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찰청, 국세청 등이 있습니다.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부처와 협력하여 특정 정책의 실행을 조율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제처가 있죠. 법제처는 정부의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인사혁신처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그 외 행정기관은 무엇이 있나요? 알아두면 좋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질병관리청은 병역, 방역, 검역 등은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관장을 합니다. 소방청은 소방 등 각종 재난, 재해사고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관장을 합니다.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은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에 관한 사무관장을 합니다. 병무청입니다. 병무청은 징집, 소집 등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가의 병무행정을 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입니다. 다음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은 세금 부과와 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데요. 뇌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다음은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정책 결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를 볼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불평과 부패 문제를 조사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위원회이죠.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 예방 등 사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 수행을 하는데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주요 행정부와 행정기관의 기능, 그리고 각 부에 있는 청과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3.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권 분립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각각 독립되어 있지요. 국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위에 그림을 볼까요? 입법부 대표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죠. 행정부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죠.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죠.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법률을 적용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이 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죠.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책 집행을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죠.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행정부라고 합니다. 다음은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는 국회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입법부에서는, 즉 국회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국회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기 때문에 입법부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법원으로서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합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줍니다.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사법부라고 합니다.
이렇듯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는 상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상권 분립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권 분립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 국회, 행정부, 행정기관, 사법부, 법원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며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이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권 분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4.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의 활동과 함께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우리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답니다.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까지 세심한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하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방자치제도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주민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사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도로 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있죠? 두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있고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즉, 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이죠. 다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6개의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6개의 광역시가 있고 여기 표는 팔도라고 했는데요. 정확하면은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현재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해가지고 3개가 특별자치도로 나와 있죠. 나머지는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광역, 지역단체와 시, 군, 구 등의 기초단체로 구분하여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예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 나누어지는데요.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죠.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도에는 도지사가 있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를 말하는데요. 시에는 시장, 군에는 군수, 자치구에는 구청장이 계시죠. 종로구, 안동시, 영월군. 종로구는 종로구청, 구청장, 안동시, 시장, 영월군, 군수가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있죠? 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살아요. 나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삽니다. 나는 강원도 영월군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 도청, 의회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지방행정기관, 시청, 도청, 군청, 구청 있죠. 이러한 지방행정기관과 이를 감독하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시의회, 도의회, 구의회, 군의회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지방행정기관이 있는데요. 지방행정기관이라 하면은 시청, 도청, 구청, 군청을 맺고요. 이를 감독하는 지방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지방의회가 있는데요. 시에는 시의회, 도에는 도의회, 구에는 구의회, 군에는 군의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 도청 등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도 하죠. 이렇듯 지방의회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방의회가 있음으로써 시나 도청 등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상 4.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중미주민 소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민발의입니다. 주민발의는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는 없앨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발의입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죠.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끝으로 주민소환제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상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적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새벽에 반죽하여 뽀송뽀송 촉감이 부풀어 오르면 포근한 사랑의 빵이 되어 따끈따끈 가까운 빵과 쿠키를 사랑하는 그녀에게 내 마음 모두 담아 전해주고파. 고소한 쿠키처럼 달콤한 부드러운 카스테라 느낌처럼 포근한 우리 사랑 또 두근두근 시작하네. 사랑은 빵이야 빵이야 달콤한 꿈처럼 나 매일 너를 자꾸 보고 싶은데 사랑은 빵이야 빵이야 처음 그날처럼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할 거야. 녹아드는 버터향 부드러운 페스트리 느낌처럼 포근한 우리 사랑 또 두근두근 시작하네. 사랑은 빵이야 빵이야 달콤한 꿈처럼 나 매일 너를 자꾸 보고 싶은데 사랑은 빵이야 빵이야 처음 그날처럼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